그날 병원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고 말했을 때 남편은 TV 소리만 키웠습니다. 저는 거실 문 앞에 서서 그 사람을 봤습니다. 등받이에 기댄 채 리모컨을 누르는 손. 화면이 밝아지고 소리가 커지고 그 사람의 얼굴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보, 나 재검 받으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는데 그 사람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말을 이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나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TV 화면에선 뉴스 앵커가 무언가를 읽고 있었고 거실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옆방에서 그 사람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도 이 사람은 내 장례식에서 울지 않겠구나. 저는 63세입니다. 38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이혼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갑자기 왜? 하고. 저는 대답합니다. 갑자기가 아니라고. 38년 동안 쌓여온 침묵이라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결혼은 평범했습니다. 맞선으로 만났고 석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적었지만 저는 그게 성실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겠거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신혼 초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국그릇을 놓고 반찬을 담고 밥을 퍼서 그 사람 앞에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먹고 말했습니다. 맛있네. 그게 그날 그 사람이 제게 한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맛있다는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 칭찬이 될 줄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병실에 와서 아기를 한참 내려다보더니 수고했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여보, 이름은 뭘로 할까? 내가 정해. 저는 정했습니다. 이름도 돌잔치 날짜도 어린이집도. 그 사람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동의인지 무관심인지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둘째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은 병원에 늦게 왔고 아기를 보고 나서 잘했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붙잡으려고 애썼습니다. 여보, 오늘 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그래는 저를 점점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을 꺼내면 그래로 끝나고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면 나중에로 묻혔습니다. 저는 서서히 멈췄습니다. 말하는 것을. 식탁 위에 굳은 국물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국을 덜어먹다 말고 일어난 걸 알았습니다. 말도 없이. 국 그릇은 그대로였고 저는 그걸 치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밥이 맛있는지도 안 묻는구나.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묻는구나.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출근하고 저는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고 장을 봤습니다. 저녁이면 그 사람이 돌아왔고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오늘 어땠어? 괜찮았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별일 없어. 내일 날씨 춥대. 옷 두껍게 입고 가. 그래. 그게 저희의 대화였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똑같이.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을 걸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한테 먼저 말을 걸까? 그래서 일부러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틀, 사흘, 일주일.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마주칠 때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마치 저는 투명한 사람처럼. 어느 날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 아무 말이나. 그냥 하고 싶은 말. 그 사람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녁 뭐야? 저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하게 부엌 구석에서. 결혼 초기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말이 적은 건 원래 성격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쟤는 원래 말이 없어요. 그래도 속은 깊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속이 깊은 게 아니라 그냥 말이 없는 거였습니다. 어느 명절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을 차리고 저는 그 옆에서 도왔습니다. 시누이가 옆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올케 언니, 오빠가 집에서 말 많이 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많이 안 해요. 그치? 오빠 원래 그래요. 어렸을 때도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있었어요. 시누이는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이럴 거다라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왜? 그냥 궁금해서. 그 사람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피곤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불이 나간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처럼 저희 대화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그 사람과 더 적게 말하게 됐습니다. 대신 아이들과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숙제 이야기. 그 사람은 옆에서 TV만 봤습니다. 아빠, 나 오늘 그림 대회에서 상 받았어. 그래, 잘했네. 아빠 이거 봐. 선생님이 칭찬했어. 응. 아이들도 점점 아빠에게 말을 걸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그게 슬펐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이들이 당신한테 관심 없어 보인대요 라고 말하면 또 그래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 사람은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팀장이 됐습니다.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회사에서 힘들지 않아? 괜찮아. 사람들은 좋아? 그냥 그래.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일상을,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생각을 저는 몰랐습니다. 38년을 살았는데도 저는 가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럴 때만 저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네 남편은 말이 없다며? 그래도 다정하지?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뭐 괜찮아.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정한 게 뭘까? 그 사람은 제게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정하냐고 물으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정함은 말 속에 있었습니다. 표정 속에 있었습니다. 관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갔습니다. 큰아이가 먼저 집을 나갔고 둘째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집은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혼자라는 걸 저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2개의 그릇만 놓였습니다. 밥과 국, 반찬 몇 가지. 그 사람은 먹고 일어서고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개수대 위에 거품이 남았습니다. 식탁을 닦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나 이제 뭘 하고 살지? 답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은퇴했습니다. 60세였습니다. 저는 걱정했습니다. 집에 둘이 있으면 뭘 하고 지낼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켰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밥을 차렸습니다. 그 사람은 먹고 다시 TV 앞에 앉았습니다. 저녁도 똑같았습니다. 국 식었네. 그게 그 사람이 하루에 제게 하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 갈까? 피곤해. 아님 영화라도 볼까? 요즘 좋은 거 많대. 나중에. 저는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대답이 뻔했으니까요. 그 사람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TV만 봤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노래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금요일. 집에 돌아와서 저는 말했습니다. 나 오늘 노래 배웠어. 옛날 노래. 당신도 아는 거. 그래. 같이 갈래? 재밌어. 괜찮아.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친구가 생겼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였습니다. 그 사람도 남편이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하루 종일 말이 없어요. 그래도 가끔 산책은 같이 가요. 저는 부러웠습니다. 산책이라도 같이 간다는 게. 우리 남편은 안 나가요. 집에만 있어요. 답답하시겠어요? 응. 저는 그 친구와 자주 만났습니다. 차를 마시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 화면만 밝았습니다. 당신 저녁 먹었어? 응. 뭐 먹었어? 라면.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라면 냄비가 개수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국물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씻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겠구나. 그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밤이 되면 저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방을 따로 썼습니다. 처음엔 그 사람이 코를 골아서 잠을 못 잔다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유 같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따로였습니다.
문을 닫으면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그 사람의 방에서 TV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혼자 사는 것과 뭐가 다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병원 예약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저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병원 갔다 올게. 식탁 위에 두고 나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기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재검 받으셔야겠어요. 이상 소견이 있네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가 어떤 게요? 일단 정밀 검사 먼저 해봐야 알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재검 받으래. 그 사람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TV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 저는 거기 서서 그 사람의 등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않겠구나. 저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침을 차렸습니다. 밥, 국, 김치, 계란. 식탁에 2개의 자리. 그 사람은 먹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밥상을 치웠습니다. 점심은 따로 먹었습니다. 그 사람은 라면을 끓여 먹거나 냉장고에 있는 걸 꺼내 먹었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먹었습니다. 저녁만 함께 먹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반찬 더 줄까? 괜찮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TV는 항상 켜져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그 사람의 방에서 소리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저희의 침묵을 덮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사람이 뭘 보는지 궁금했습니다. 뉴스인지 드라마인지 예능인지.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뻔했으니까요. 뭐 보는데? 그냥. 그 사람의 그냥은 모든 걸 포함했습니다. 관심 없음. 대화하고 싶지 않음. 그냥 혼자 있고 싶음. 저는 서서히 그 사람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한다는 게 미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화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니 조금 편해졌습니다. 동시에 더 외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큰 아이의 첫 아이였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너무 예뻐서, 너무 작아서, 너무 소중해서. 집에 돌아와서 저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손주 사진 봐. 너무 예쁘지? 그 사람은 화면을 힐끗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눈이 누구 닮았대? 나 닮았대. 응.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TV를 봤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사진을 봤습니다. 아기를 확대하고 작은 손가락을 보고 웃었습니다. 혼자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쁨도 혼자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취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예였습니다. 붓으로 글씨를 쓰는 게 좋았습니다. 먹물이 번지는 걸 보는 게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그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거 썼어. 잘 썼지? 그 사람은 잠깐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는 방에 걸었습니다. 벽에. 혼자 보려고. 친구가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취미 활동 안 하세요? 안 해요. 집에만 있어요. 답답하시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답답한 게 아니라 이미 익숙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그 사람의 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불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TV하고 사는 게 더 편한가 보다. 저보다. 저는 작은 것들을 요청했습니다. 병원 같이 가줄래? 나중에. 장 좀 같이 볼까? 피곤해. 산책 잠깐 할까? 나가기 귀찮아. 그 사람의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피곤해는 항상 이유가 됐습니다. 귀찮아는 거절의 다른 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요청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느 날 허리가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정형외과. 저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허리 아픈데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어? 그 사람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택시 타고 가. 혼자 가기 무서워. 뭐가 무서워?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았습니다. 혼자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은 그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허리 디스크래. 물리치료 받아야 돼. 그래.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마음도 아팠습니다. 손주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한복을 맞췄습니다. 손주 선물도 샀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손주 돌잔치야. 양복 입어야 돼. 알았어. 양복 세탁소에 맡길까? 괜찮아.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머리를 말고 화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일어나. 늦어. 알았어. 1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 안 일어나? 피곤해. 나 안 갈래. 손주 돌잔치인데? 너 혼자 가.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돌잔치에 큰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요? 몸이 안 좋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일이 있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복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걸 그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혼자 갔습니다. 장도 혼자 봤습니다. 손주를 보러 갈 때도 혼자 갔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가도 들어와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말을 줄였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 없어도 괜찮구나. 그 생각이 저를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재검 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준비했습니다. 병원 가방을 챙기고 신분증을 확인하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갔다 올게. 응.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멍하니 앞을 보거나 번호표를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158번 환자분 들어오세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검진만 받으시면 돼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요? 네, 걱정 마세요. 약 처방해 드릴 테니 잘 드시고요. 6개월 후에 다시 오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혼자서 흘리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다녀왔어. 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저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그 사람 앞에 섰습니다. 병원에서 괜찮대. 큰 문제 아니래. 그래. 그 사람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뉴스에서 드라마로. 저는 거기 서서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죽어도 아파도 괜찮아도 관심이 없구나.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내가 걱정되지 않았어? 뭐가? 병원 결과. 내가 혹시 큰 병이면 어쩌나 걱정 안 했어? 그 사람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설명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거였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처방약 봉투를 봤습니다. 하얀 봉투. 안에 약통 3개. 그 봉투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약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지.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며칠 후 저는 복지관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병원 결과 어땠어요? 괜찮대요. 다행이에요. 남편분이 많이 걱정하셨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씁쓸하게. 아니요. 별로. 네? 걱정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 하고 끝.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옆방에서 그 사람의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눈가가 처졌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그리고 답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과 살면서.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저는 그 사람과의 38년을 돌아봤습니다.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른 적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때린 적도 없었습니다. 욕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한 적도 없었습니다. 사랑이 뭔지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말 속에 있었습니다. 괜찮아? 힘들지? 오늘 어땠어? 같은 말 속에. 사랑은 관심 속에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를 알아채는 것, 표정을 읽어주는 것, 곁에 있어주는 것. 사랑은 함께함 속에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서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 그런데 그 사람에겐 그런 게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는 식탁에 앉아서 텅 빈 그릇을 봤습니다. 아침 식사를 끝내고 그 사람은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그릇을 치웠습니다. 개수대에 물을 받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설거지하는 걸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이 있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아플 때 약이라도 챙겨준 적이 있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적이 있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함께 살았지만 저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그릇을 닦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하게. 그날 오후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봤습니다. 노부부가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천천히. 할머니가 무언가 말하면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저런 게 부부구나. 저희는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뭔데? 그냥 우리 얘기. 그 사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곤해. 나중에.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큰 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저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손주 잘 있지? 네, 잘 있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응, 괜찮아. 자야지. 끊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없이.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저는 그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거실 소파. 그 사람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빼앗아서 TV를 껐습니다. 야, 왜? 당신 나 얘기 좀 들어줘. 그 사람은 짜증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뭔데?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나 이혼하고 싶어. 그 사람은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이혼하자고.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38년 동안 생각한 거야. 그 사람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싸운 적 있어? 없어. 그럼 왜? 당신은 나한테 화도 안 냈지만 나한테 마음도 안 줬어. 그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38년 동안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관심도 없었어. 내가 아파도 기뻐도 슬퍼도 당신은 그래 하고 끝이었어. 난 원래 말이 없어. 알아? 그래서 더 힘들었어. 당신은 변할 생각도 없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데? 저는 그 사람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한테 말을 걸어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나를 사람처럼 대해줬으면 좋겠어.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생각해봐.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열어.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진심이야? 응. 왜 갑자기 이래? 갑자기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 사람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나한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없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나 없는 사람이라고? 응. 38년 동안 당신은 내 옆에 없었어.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사람은 저를 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보다 먼저 나갔습니다. 저녁이면 방에만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큰 아이와 둘째, 둘 다 와줬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저는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큰 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나 아빠랑 이혼하려고. 둘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물었습니다. 싸우셨어요? 아니. 그럼 왜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나한테 평생 말을 안 했어. 관심도 없었어.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못 살겠어. 큰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아빠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요. 저희도 느꼈어요. 어렸을 때부터. 둘째도 말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힘들어 하시는 거 봤어요.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엄마만 다 하시잖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너희한테 이런 집을 만들어줘서. 큰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가 이제라도 엄마 인생 사시는 게 맞아요. 너희 아빠는 어떻게 하고? 둘째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혼자 살아도 괜찮을 거예요. 원래 혼자 사는 사람처럼 사셨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여도 괜찮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고마웠습니다. 이해해줘서. 엄마 편을 들어줘서. 엄마 어디 가실 거예요? 작은 집 하나 알아볼 거야. 혼자 살기 딱 좋은. 큰 아이가 물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같이 보러 가요. 고마워. 아이들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온 것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 천천히.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작은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 조용한 곳. 계약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사진 몇 장. 그 사람은 보지 않았습니다. 이사 가는 날 큰아이가 도와줬습니다. 짐을 옮기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새 집은 작았습니다. 원룸, 부엌과 거실이 하나, 작은 화장실, 침대 하나. 하지만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한 바람. 저는 짐을 풀었습니다. 옷장에 옷을 걸고 책장에 책을 꽂았습니다. 작은 식탁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무서울 줄 알았습니다. 외로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평온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혼자서. 천천히. 창밖을 보면서 마셨습니다. 이게 내 아침이구나. 아무도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투명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관에 갔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 가벼웠습니다. 집에 가도 아무도 없구나. 그런데 그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저녁에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작은 상, 국 하나, 반찬 몇 가지. 천천히 먹었습니다. 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내 그릇만 씻으면 되는구나.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옆방에서 TV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코 고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이게 평화구나. 하지만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63세에 이혼하는 게, 38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지는 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늙어서 이혼하면 어떡해? 혼자 어떻게 살아? 그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그 사람과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걸.
외로운 게 투명한 것보다 낫다는 걸. 그래도 두려웠습니다. 이게 정말 잘한 결정일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63년을 살았다. 그중 38년을 그 사람과 살았다. 이제 나머지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하지만 그래도 질문은 남았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내레이션 영상용. 남편은 저에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번도 마음을 준 적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재검 받으래요 라고 말했을 때 남편은 TV 소리만 키웠습니다. 그날 저는 제 자리를 알았습니다. 이 집에는 아내는 있고 나는 없었습니다. 38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났습니다. 63년을 살고 나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묻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함께 산 시간이 길다고 마음까지 함께였던 것은 아닙니다. 63세 여성은 말합니다. 늦게라도 저한테 말을 걸어주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그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필요한 첫 번째 대화였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 이제 그녀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